이탈리아 가고픈 60대 부부 철이와 순입니다. 오늘은 동천 자연식물원에 다녀왔습니다. 독특하게도 유아에서부터 초등학생들까지를 대상으로 한 자연 친화적인 놀이동산과 동식물원으로 꾸며놓은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우리 외손주가 너무 좋아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동물원과 식물원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잉어 양식장이 눈에 보입니다. 매표소에서 파는 잉어 먹이를 직접 줄 수 있게 됐죠. 저희는 이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런 것을 시도해서 오늘은 그냥 스킵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원인데 막상 동물보다는 식물이 더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비교적 익숙한 나무들과 풀들이 사람을 반겨줍니다. 본격적으로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원과는 다르네요. 제일 먼저 나타난 거는 자그마한 우리의 토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 동물원의 컨셉을 알겠더군요. 애들이 그림책이나 동화책에서 보며 익숙한 작은 동물들 위주로 꾸며 놓았고요. 매표사에서 산 먹이를 동물들에게 직접 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외손주는 아직 너무 어려서 직접 먹이 주기를 꺼리더군요. 대신 아빠가 먹이를 주는 모습은 열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염소가 쩝쩝거리는 모습이 귀엽고요. 깔끔한 돼지들도 있는데 너무 얌전해서 놀랐습니다. 거북이는 원래 점잖죠. 근데 거북이에게 먹이를 줄 때는 제법 주의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열대에 사는 새들도 많이 모아놨는데 아래쪽에는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씨앗을 손바닥에 놓고 그 구멍으로 손을 넣으면 새들이 날아와서 받아먹는 모양입니다. 우리 외손주도 새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더군요. 기니피그란 동물도 귀엽습니다. 식구들이 꽤 많은데 모두 나와 있다가 제가 다가가니까 전부 숨어서 제대로 촬영을 못했어요. 애완동물로 요새 인기라는데 이유를 알겠더군요. 닭들도 4마리가 나와 있는데 흰색이 수컷이고 검은색이 수컷이고 흰색이 암컷 같죠? 모양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림책에서만 보던 동물들을 직접 보고 외손주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했지만 알 수는 없었어요. 다음은 식물원입니다. 식물원인데 가장 내세우는 게 닥터피쉬 체험이네요.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주로 열대 식물들로 식물원을 꾸며놓았습니다. 동그란 닥터피쉬 체험장 주변으로는 각종 열대어를 모아놓은 어항들이 있습니다. 외손주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너무 신기한가 봐요. 그림책으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르겠죠. 저도 조그만 물고기 열대어의 모습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은 식물원 한가운데 그리 크지 않은 닥터피쉬 체험장입니다. 어린이들이 손바닥을 넣고 닥터피쉬 각지가 닭 각지를 파먹는 모습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저도 궁금해서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각질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몇 마리 달라붙지 않는데 늙은 제가 손을 넣으니까 각질이 많아서 그런지 닥터피쉬들이 잔뜩 달라붙습니다. 얘들이 각질을 파먹는 게 간질간질한 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옆에 서 있던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제 스마트폰을 들고 찍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친구는 15분 동안 손바닥을 집어넣고 꿋꿋이 서 있다고 하더군요. 식물원은 그리 높지는 않고 대신 예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리 관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록빛 물결 가득한 곳 따스한 햇살 내려오네. 작은 손 잡고 걸어가면 신기한 세상 열리네. 동천 자연식물원 아이와 놀기 정말 좋다. 자연이 아이들의 가장 큰 스승이라 하네.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웃네. 미니 동물원의 먹이주기 체험은 잊지 못하리. 닥터피쉬가 손가락 사이로 파고드네. 간지러워 이름 모를 풀잎 하나하나 살며시 만져보고 배우지. 맑은 공기 깊이 마시고 마음도 싱그러. 닥터피쉬 체험장 2층에는 애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 체험장이 꾸며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놀이 시설이 있고 애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더니 우리 외손주도 신이 나는 모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익숙한 시설하고는 좀 다른 시설들이 있고 조금 큰 아이들이 자신과 다른 형태로 놀고 있는 모습이 색다르게 느껴진 모양입니다. 뛰고 웃고 소리치며 자연과 함께 자라나.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 꿈이 엉클어가는 곳. 이 공간의 제일 큰 문제는
식물원의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올라와서 너무 덥다는 거예요. 땀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도 옛날 생각나서 한번 툭 쳐봤는데 동그란 관역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외손주가 동물원과 식물원에 푹 빠져서 이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네요. 와이프와 제 아빠한테 손주를 맡기고 저만 혼자 다른 시설을 한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담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조경들을 꾸며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공간은 올챙이 잡는 곳입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열심히 뭔가 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잡는 모습은 못 봤어요. 아마 애들이 좀 많이 오는 날이나 올챙이를 좀 풀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저도 저희 엄마와 함께 어릴 적에 개울가에 가서 올챙이나 작은 물고기를 잡느라고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던 기억이 진짜 새롭게 떠오릅니다. 커다란 원형 튜브 안에 아이들을 넣고 어른들이 으쌰으쌰 흔들어주네요.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좋아한다. 이쪽에 꽤 인기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해서 올라와 봤습니다. 군데군데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텐트를 치는 공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위쪽으로는 제2 숲 놀이터라고 해서 위험해 보이는 그런 시설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제 관심사는 레일을 타고 내려가는 짚라인이었습니다. 이게 꽤 인기가 있다고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그만 어린이가 등을 꼿꼿이 세우고 타고 내려가는 게 너무 의젓해 보이더라고요. 애들과 함께 타는 것까지는 봐줄만 한데 어른들이 혼자 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재밌나 봐요. 상당히 여러 번, 한 번 타기 시작하면 여러 번 타더군요. 지능놀이와 공룡뼈 발굴 체험장도 있습니다. 모래 속에 공룡뼈를 묻어놓고 이렇게 붓질을 하면서 공룡뼈나 어떤 유물 같은 것들을 발굴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건데 아이디어가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지능놀이를 하는 공간인 모양인데 처음 촬영할 때는 사람이 없더군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몇 명이 앉아서 실제 체험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집에서 가져온 그물막을 설치하고 놀거나 쉴 수 있는 곳도 마련해 놓았고요. 약간 경사진 곳을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는 시설들이 조그맣게 있는데 조그만 여자애가 우와 엄마를 향해서 뿅 날아갑니다. 왼쪽에는 두개동의 카페가 있는데
커피뿐만 아니라 뭐 떡볶이나 뭐 라면, 뭐 이렇게 파스타 같은 그런 간단한 식사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면 자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나름대로 정감이 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현둥오리 한 마리가 가운데 돌에 앉아 있다가 이쪽 강도에서는 안 보이길래 반대쪽으로 가서 찍으려 하니까 확 날아가 버리네. 참 아쉬웠습니다. 위쪽으로도 길이 나 있는데 아래쪽에 지도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꽤 여러 가지 시설들이 흩어져 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며 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길이 깔려 있거나 시설들이 있는 걸로 봐서 분명히 시설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사람은 없더라고요. 약간 썰렁했습니다. 둥근 의자를 타고 그네를 탈 수 있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좀 겁나지 않을까요? 저도 타라고 하면 겁날 것 같은데. 같은 시설을 평지에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안전은 해 보이는데 재밌을까 싶어서 끈을 끌고 탁 놨는데 아래 끈이 너무 끌려서 그런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바로 서버립니다. 아래의 짚라인보다 훨씬 규모가 큰 짚라인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여서 촬영과 타보기를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와이프를 끌고 왔으면 제가 열심히 타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는 스프링을 잔뜩 설치해놔서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가면 나무 몸 미치는 부분에서 딱 정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격 훈련이 생각나는 놀이시설도 두세 가지 있는데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에서도 좀 근력이 있는 남자친구들이나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제법 위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높지는 않아서 떨어져서 다칠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 위험해 보이긴 했습니다. 도토리나 밤을 주워가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주의사항이 적혀있네요. 도토리숲 체험장이라는데 5월이라서 그런지 바닥에는 도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을에 오면 애들이 주워가면 재미있는 모양입니다. 저 멀리 황토 염색 체험장이라고 써있는 곳이 있는데 황토 염색이 뭐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다가갔습니다. 둘러둔 펜스에 뭔가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빨랫줄 집게네요. 이 모습을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얀 손수건 같은 거를 황토색으로 염색한 다음에 그 옆에 빨랫줄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말려서 가져가는 그런 체험장인 모양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장난감 자동차 경사 타기보다 훨씬 규모가 큰 타기 놀이도 보입니다. 제가 직접 타고 촬영할 수는 없어서 혼자 손으로 조작하면서 촬영하니까 좀 힘드네요. 빨간색 자동차는 잘 가라, 똑바로 가라. 아이고, 약간 오른쪽으로 쭉 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위쪽 시설들은 사람이 거의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최소한 초등학교 남학생 정도는 돼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인데 그리 인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새 초등학생들은 이런 것보다 더 큰 기계식 놀이시설이나 집에서 하는 컴퓨터 게임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참, 하나 생각난 건데 이곳은 유아 중심 시설이라서 그런지 어른보다 애들 입장료가 더 비싼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유아들에게 시달리는 부모로는 애들이 혼자 놀 수 있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